표현이 뭐였죠? 약간 타도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도 아침에 3년은 뭐 남은 거 확실하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그럼 진행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 네. 임기가 3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니까 확실하냐? 그러니까 라고 진행자들이 반문을. 이거 무슨 의미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희는 그 입장을 좀 정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는 어떤 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말 국민의 동의가 있고 여러 네.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 단임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개헌. 네, 그러니까 한번 자기 이제 본인은 첫 번째 선거에 당선되셨고 네. 다시는 선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약간 좀 너무 마구잡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희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네, 중임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4년 중임제로 간다면 임기 단축 논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께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권이 네. 그나마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임기 단축 아니냐라는 정도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임기 단축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논의가 실제로 이미 조선일보 사설 같은 데서도 네. 이게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있어요.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헌법이 네. 대통령 임기를 개정하는 경우에 네. 그 해당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컨대 대통령 임기가 너무 좋아. 네. 대통령 임기를 30년으로 늘립시다 해서 국민 투표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네. 내 임기를 30년 늘릴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하야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먼저 그러면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개헌안을 국회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네. 대통령이 근데 그걸 응하겠습니까? 근데 현재 제가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네. 그 원래 예전에 그 녹취록 보면 그거 대통령 자리 그거 뭐 관심 없습니다. 뭐 저는 귀찮습니다. 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귀찮고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오래 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나. 내려오시고. 예. 어쨌든 이번 선거를 종합하면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권 심판이고 여당은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참모진들이 일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퇴를 했는데 그럼 뭐 이게 쇄신이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부하 뒤에 숨으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예. 참모 뒤에 그 숨지 않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참모 뒤에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총선을 참패했고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지금 당장 물러나시고 그럴 수 없겠지만 사과를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점들 저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국민 앞에서 정말 제대로 담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껄끄러운 기자들 질문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기자회견 한 번 안 하시고 네. 참모들만 다 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비겁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나오는 분들도 딱히 대통령을 견제하는 분들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제 가장 유력한 차기 비서실장으로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한 길로 가는 거 빼고 다 하시는 분인데, 원웨이. 예, 근데 이제 그분도 네.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여지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국정 방향성이 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 결과로 보여주신 것은 국정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환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죠. 네. 이거는 그냥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잖아요. 지금 위기 의식이 저는 아직도 없는 것이다. 전환하면 국정 지지율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다시 반등은 할까요? 최소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는 보시겠죠. 그럴까요? 네. 예컨대 네. 뭐 특정인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뭐 갑자기 뭐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 이준석 대표는 나를 왜 거론했어요? 고마워요. 차기 총리로 거론을 한 거잖아요. 내가 총리가 될 셈인가 봐. 참. 아니면 뭐 네. 정치적인 체급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입니다. 네. 예지만 예컨대
유승민 의원 같이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 비서실장이 되신다거나 그러니까 비서실장 하실 급은 당연히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리는 가능하실 수 예.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들어오면 네. 국정 운영이 바뀌겠구나 할 만한 그런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찰되지 지금 않는 것 하마평 같습니다. 오른 분들은 회전문에 네, 가깝다. 회전문. 뭐 장제원 정무장관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시는데요. 장제원. 네. 그것은 정말 약간 거래같이 느껴지죠. 네. 국회의원 한번 내려놓으면 끝나고 장관 시켜주겠다라는 네네.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예, 의심까지 예, 드는 예. 최악의 카드다. 저는. 최악의 카드다. 네. 여야 합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3번의 낙선 끝에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극적으로 꺾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선거 초반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뒤처졌던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선거 막판까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선거 당일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도 공 후보가 이 당선자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두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역전에 재역전을 벌였고 결국 이 당선자가 공 후보를 약 2.7%포인트 앞서며 최종 당선됐습니다. 3,2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 당선자는 20대, 21대 총선과 2018년 재보궐선거 등 세 차례의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네 번째 도전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이주영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개혁신당은 총 3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80년대생이라면서 젊은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80년대생, 90년대생 당선자들이 이렇게 식빵 속에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는 그런 정당도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정당 자체가 원내 활동 자체가 그냥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선 소감에선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 정부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임기 단축 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이 당선자가 원내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